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투매가 집중됐던 기업들 주가가 모두 반등했죠. 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네요. 네. 기존 산업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AI 파괴론이 AI와의 공존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한쪽에서는 관세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추가 관세 가능성이 시장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된 국정연설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연방 대부분의 제동으로 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긴 데다 이미 세관 단속국의 강경 단속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인 트럼프 대통령.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 선거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대중 무역 정책과 추가 관세 방향, 미국 제조업 부흥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경 발언이 이어지게 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일에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파괴론이 시장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AI 종말론에 파랗게 질렸던 증시는 AI가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AI가 기존 산업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이라는 인식이 퍼진 덕분인데요. 한동안의 이런 엇갈린 평가가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76%, S&P 500 지수가 0.77%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1%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0.68% 올랐고요. 애플은 맥 미니의 일부 생산 시설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힌 후에 2%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알파벳 홀로 오늘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했는데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AES, 엑셀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모든 서비스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AMD와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소폭 올랐는데요. 이로써 AMD가 메타를 위해서 맞춤형 칩을 제작하게 되면서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비중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브로드컴 주가는 1.5%가량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게 올라갔고요. 월마트도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간밤 시장은 엔트로픽과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맺은 이 파트너십에 주목했는데요. 엔트로픽은 간밤 기업용 에이전트 행사를 열고 세일즈포스, 팩트셋, 도큐사인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클로드 AI 모델의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스콧 화이트는 AI를 둘러싼 이 종말론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회사의 단일 제품 출시와 시장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자사의 AI 모델은 기업 고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하락이 과도했다는 낙관론이 퍼졌는데요. 투자은행 베어드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존에 구축해온 기업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에 두고 AI를 통합함으로써 더 큰 AI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엔트로픽이나 오픈AI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확보한 인프라와 역사가 부족하다면서 아직 새로운 AI 도구가 기존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데이터 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번지면서 간밤 iShares 소프트웨어 ETF는 2% 가까이 오르는 등 관련주들을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지표들이 잘 나온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2월에 91.2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상황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하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가 크게 오른 점이 이번 상승세에 기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과 일자리 증가 기대, 또 소득 증가 전망 모두 상승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은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12,7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높은 수치로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도매 재고는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을 보고 골드만삭스에서는 AI 파괴론에 대한 우려에도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간밤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최근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상승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소폭 올라갔고요. 2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7개월 내 최고치까지 상승했지만 이내 이란이 미국과의 세 번째 핵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2%, 0.73%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AI 포비아에 갇혀 추락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가 일단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락세에 불을 지폈던 엔스로픽이 폭넓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밤새 열린 기업용 에이전트 공개 행사에서 엔스로픽은 메인 이벤트 격이었던 클로드 코워크 모델을 세일즈포스의 슬랙과 인투이트, 도큐사인, 팩트셋 그리고 구글의 지메일 등과 연동하겠다 밝혔습니다. 덕분에 AI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밀려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독자 노선 대신 상생을 택했다는 소식에 바닥 없이 내려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곧장 반등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모습이고요. 월가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락이 과도했다. 반대로 AI 덕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스크의 불편한 동행도 짚어보죠. 오픈 AI를 사이에 두고 최근까지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던 둘이지만 이와 별개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협업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저궤도 위성 연결을 커뮤니티 기반 모델과 지역 생태계 파트너십에 결합하고 있다 밝히면서 현재 케냐에 450개의 커뮤니티 허브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설명했는데요. 궁극적으로 3억 명에 육박한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스페이스X의 확실한 돈줄이 된 스타링크의 수요가 한층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미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지만 이 몸값을 더 키우는 데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의 부름에 응했던 애플이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맥미니 모델의 일부 생산 시설을 아시아에서 안방인 미국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현재 대만 폭스콘과 휴스턴에 운영하고 있는 AI 서버 공장을 확대해서 생산 기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 향후 4년 동안 6천억 달러 올리던 86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고요. 텍사스 오스틴에선 맥 프로 모델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핵심인 아이폰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는 요즘 이 기대만큼이나 경고음도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인공지능 붐을 두고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경고했습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부터 반도체, 전력 설비 등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AI 모멘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 투자와 외부 자본 의존 확대를 동반하는 더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 진단했는데요. 올해 투자 규모로 6,500억 달러 올리던 940조 원이 투입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대폭 줄인 상황인데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작은 변수 하나라도 생길 경우 하방 리스크가 상당하다 경고했고요. 특히 AI가 소프트웨어 기업과 데이터 제공업체 등 다른 산업에도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적하면서 이 같은 투자 붐이 가격 상승과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선 에너지와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머니무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 유형 생산 자산을 보유한 자본 집약적 기업 주가가 자본 경량 기업보다 약 35%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이른바 헤일로 효과로 설명하는데 유틸리티와의 기초 자원, 에너지처럼 자산이 많고 기술 발전에 기존 설비나 물품이 구식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기술적 진부화 위험이 낮은 업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실질 수익률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 제조업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지정학적 요인이 자본 집약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분석했고요. 이에 따라 수익 추세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이후 페덱스가 가장 먼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불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해달라 요구했는데요. 소장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펜실베니아대 경제학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미 진즉에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쨌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 고지를 밟았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을 돌파해냈는데요. 시장에서는 메모리 산업의 위상 변화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AI 수요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넘어 D램과 낸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빠르게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데요. SK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63% 오르면서 딱 20만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5.68% 급등하면서 100만 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뒤이어서 HBM 관련주들 중에 한화비전이 상한가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 DIT는 13%대, 미래반도체까지 12%대 오르는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회복 기대와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수요 확대 전망이 맞물리면서 배터리 관련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CIS가 17%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였고요. LNF가 9%대, 삼성 SDI는 7%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7.24%, LG에너지솔루션까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 나노엔텍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급 협의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나노엔텍은 지난 9일부터 4일간 열린 국제 생명과학 기술 전시회에 참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리제네론 등 글로벌 제약사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등 30여 개 기업과 파트너 미팅 및 시제품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상위 제약사 5곳과는 납품 일정과 세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은 빠르면 1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첫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경우 4월 중 선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엔텍이 포함되어 있는 원격 진료 관련주도 살펴보면 해당 소식에 나노엔텍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마무리, 또 소프트셀은 7%대,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2%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최근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던 증권주가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해온 증권주에 대한 단기 급등 부담과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보이는데요. 최근 증권주는 코스피 랠리와 거래 대금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들어서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KRX 증권지수는 1월 2일 1,529.89포인트에서 23일 기준으로 2,943포인트 선까지 치솟으면서 약 92%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증권주들 살펴보면 신영증권이 6.86%, NH투자증권도 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한양증권 4.74%, 한화투자증권까지 3%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떤 지표나 통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20만 전자, SK하이닉스 100만 닉스를 달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이제 6,000피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6,000을 돌파할지 그리고 이게 장중에 유지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2.1% 올라 5,969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1.1% 반등하며 1,16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이란 사태 불확실성으로 장 초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나 싶었지만 반도체 대표주들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며 추가적인 매수 심리가 커졌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 수급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ETF 등 금융투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 전체적으로는 2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개인들도 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1,6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2,40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딱 떨어지는 가격까지 올랐죠. 삼성전자가 3.6% 올라서 20만 원, SK하이닉스가 5.7% 상승하면서 100만 5천 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스퀘어도 각각 4%, 6%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흐름은 살짝 애매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가까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9% 올랐지만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젠, 케어젠은 약세였습니다.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70전 상승하며 1,444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엔화가 일정 부분 회복되자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환율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1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일부 원전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원전주 앞으로가 더 좋다고 전망합니다. 대신증권은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을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 증설 전쟁으로 원전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상승 중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과거 건설 운영허가 보유 부지와 기존 원전 주변 부지를 중심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 6개와 다수의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엔 원전 분야에서 베테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미국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한 유효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한전기술은 21만 5천 원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13만 원, 그리고 한국전력이 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원전주 보고서 첨가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큰 이슈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 11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설 텐데요.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 종목들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증권과 보험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종목들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수혜주들 움직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좋았습니다. 엔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와의 공존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습니다. 뉴욕 증시 안 좋을 때도 좋았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6,000피 돌파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3% 강세 20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오르면서 102만 5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2% 강세로 53만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5% 강세, 거래가 41만 8,50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SK스퀘어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63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삼천당 제약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에코프로가 1.2% 강세로 17만 1,900원, 알테오젠이 0.4% 오름세, 거래가 40만 9,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도 1.4% 상승 중입니다. 21만 6,500원. 삼천당 제약도 0.2% 가까이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 0.7% 강세입니다. 73만 4,000원.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6천선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6천선까지 올라서면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질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돌파하며 6,000피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미국 주식 시장으로 향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빠르게 불어나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국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빅테크, M7에 대한 서학개미의 편애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는 연초 엔비디아만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M7 중에 3종목을 순매도했는데요. 그중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처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이처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순매도하면서 AI 산업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 대신 매수세가 향한 곳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었는데요. 서학개미들은 이 기간 동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대규모 순매수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AI 투자의 병목 현상이 GPU보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서학개미도 발빠르게 순환매에 나선 겁니다. 4위는 알파벳입니다.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알파벳에 대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시장에서는 AI를 통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순위권 종목들 중 유일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스크가 3위에 올랐습니다. 2월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최근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으로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한 점을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데요. 특히 샌디스크 SSD는 하드디스크 대비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아서 AI 추론 작업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서학개미의 최애 주식이었지만 올해는 실적이 견고한 알파벳보다 순매수 금액이 밀리고 있습니다.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난주에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SOXL입니다. 고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최근 뉴욕 증시는 AI 대체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공지능이 금융권의 시스템마저 점령했다는 공포가 커졌죠. 최근 엔트로픽이 AI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통해 수년이 걸리던 현대화 작업을 단 몇 개월 만에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에 IBM 주가가 어제 13%나 급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생성형 AI가 IBM의 기존 사업을 갉아먹을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IBM에 대한 제프리스의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 코볼 우려에도 IBM의 성장 동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핵심 성장 동력이 메인프레임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진짜 실적을 이끌 주인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자동화 부분의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이 IBM에서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일시적인 우려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 재가속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로는 37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어제 112 주가는 상승한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폭락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효과가 경쟁사인 112의 제품보다 뒤처진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JP모건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시죠.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실망을 반영하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처드 애널리스트는 시장 점유율 확보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의 향후 매출 전망치를 최대 63%까지 삭감하고 회사의 실적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했습니다. 독주 체제를 굳히려던 노보노디스크가 강력한 경쟁자에 밀려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JP모건은 투자 의견의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 역시 350크로네에서 250크로네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종목 리포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는 모더나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모더나의 제품 매출이 올해 약 20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차세대 코로나 백신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모더나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63달러에서 6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우리 코스피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딱 2달 됐는데 연초 대비 42%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가별로 봤을 때는 1등이고 뭐 시가총액도 지금 영국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벌써 이렇게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네요. 이러다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캐나다 제끼고 인도도 제낀다고? 그러게요. 예. 물론 이유 있는 상승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속도가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뭐 이렇게 들어왔던 사자성어 중에 제일 요즘 머릿속에 맴도는 게 파죽지세죠. 그죠? 파죽지세. 그죠? 예. 파죽지세.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오후 들어서 시장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엄청납니다. 그나저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뭐를요? 소장님의 개장 방송. 아. 아시잖아요. 6,000포인트 하면 저 대신 소장님이 개장 잠그시기로 하셨으니까. 아, 그랬나요? 네. 이 방송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어제 클로징 때도 하고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예, 해보죠 뭐. 예. 네. 해보죠.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6천도 기대가 되고. 바로 오늘이네. 네. 예, 분위기 봐서는 바로 오늘인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네.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우리 뭐 증시타임 항상 첫 질문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뉴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뉴욕 쳐다보시는 분도 없고 이 시간에 뉴욕 얘기하면 채널 막 돌리시고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갑자기 그 말씀 드리니까 격세지감이네요. 격세지감. 네. 지금 이 속도나 어떤 뭐 목표치 그리고 어떤 시장 분위기 대표님 판단하시기 어떠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우리나라 지금에 대한 그 이익 성장 기대감, 네. 전망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놓고 보면은 뭐 이유 있는 말씀 주신 대로 이유 있는 상승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봤지만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속도거든요. 속도. 예. 네. 이게 소위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하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그것이 예. 이제 이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장이 그걸 반응하는 것이 거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이익 전망치를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하고 있어서 정말로 저도 이제 역대급인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지금 엄청 지금 조급하구나. 맞아요. 예. 호모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예. 예. 상당히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우리나라가 또 이게 압축 성장의 또 나라지 않습니까? 주시장도 이제 압축 성장에 그러네요. 맞아요. 예. 압축 성장. 그리고 그래서 어제 저희도 회사에서 무슨 일 때문에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소위 그 코스피가 처음 탄생한 지 네. 그래서 지금 47년인가 46년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198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100으로 해갖고 지금 올라온 걸 하면은 지금 연평균 지금 수익률이 9.5, 9.6%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하면. 네, 평균으로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예. 이제 미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호. 이게 왜냐면 우리가 1980년대는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80년대 10년간은. 그럼 우리는 그걸 빼고 이제 보통 70년대, 90년대부터 보니까 우리가 되게 예. 상대적으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80년대 그렇게 전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가파르게 올랐나 보네요. 엄청나게 예. 그때 그때 그래서 뭐 1980년대를 요즘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전략가들 중에 있으시잖아요. 뭐 삼조 호황 때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제 1000포인트로 처음 갈 때였죠. 네. 예. 그때 그래서 진짜 그거까지 포함하면 우리 결국은 근데 전 세계가 근데 다 수렴합니다. 길게 보면 예. 길게 보면 대략 그러니까 8에서 10% 사이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빨라 보이긴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시장은 다 비슷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한다. 한 40년, 50년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말,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하더니만 머리는 좋은데 그동안 노력을 안 했구나. 대기만성형이죠. 이게 한번 머리띠 딱 묶고 공부하니까 되네 또 금방.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두 쫑쿠의 나라니까 뭘 해도 화끈하게. 두 쫑쿠. 나도 먹어야 되고 너도 먹어야 되고. 네가 해외여행 가나 나도 해외여행 간다. 뭐 빚내서라도 간다. 빚내서라도 주식한다. 이런 분위기. 맞아요. 이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도 지금 사상 최대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네. 보니까 조정에 대한 그런 수익 욕구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으니까. 뭔가 해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뭐든지 한쪽으로만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렇게 매일매일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아침에 시청자분들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든 아니면 근교 아니면 옛날을 갖다가 참 추억하면서 팔이 날리고 있는 관광지들을 달리다 보면은 온통 여기저기 임대고 온통 주인들은 하루 종일 손님 한두 테이블이나 받을까 하면서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가게 상점 주인들 보면 마음이 짠한데 뭐 이것도 양극화죠. 이 와중에 주식은 날아가고 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한 5, 6만에서 지금 20만 원 왔는데 삼성전자 이거 풀로 드신 분은 제가 보기에 정민의 어머님 말고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 저희 엄마 그죠? 한 6년 버티셨죠. 6년? 6년. 6년 7. 네, 5만 원대 사셨으니까. 네. 역시 아니, 장기 투자가. 정권가 계신 분들이 얘기해요.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훨 낮다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실제로. 네. 일단 사고 팔고를 안 하시는 사고 게 팔고. 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저희도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네. 합쳐 보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대부분 여기서 그걸 만회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락 때 보통 예. 저점 매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무서워서. 네. 사실은 그것이 쌓여가 보면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 성과가 약해지는 경우가 늘 많아서 확실히 이게 증권사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래는 최소한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초 대비 우리나라 수익률 사실 지난해도 굉장히 음,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2달 확실히 지금 해 뜨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제 네. 2달 만에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 42%라면서요. 빠르죠. 예. 엄청나죠. 이게 맞습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도 1등이죠 지금. 그럼요. 작년 올해 단 한 달도 우리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계속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밑에 2, 3등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저 아래는.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위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다 지금 AI 투자에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 예. 자체도 다 예. AI 몰리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거기에 최대의 수혜를 그러니까 거의 피해는 없고 수혜만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혜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또 소위 선행 PR을 놓고 보면은 예상 이익에 대한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아직도 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다만 워낙 지금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나라별 지역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엔 뉴욕 얘기해봐야 이제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했지만 또 뉴욕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그래도 이제 소위 그 투자 대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반응하고 있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럼요. 네. 일차적으로는 좀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확실히 색깔이 작년부터 좀 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S&P 500 동일 가중이 시총 가중보다 더 높은 현상 이것이 지난 한 30여 년, 40여 년 만에 가장 강하게 올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붉은색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 가중이 연초 대비 상승한 거 시총 가중이 연초 대비 상승한 거 두 개를 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일 가중, 시총 가중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M빵, 몰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엠빵. M분의 1. 예. 보통 우리가 M빵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엠빵. 동일 가중은 500개 종목을 0.2씩 쭉 나눠 갖고 예, 예.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동일 가중이고 시총 가중은 등치 큰 놈들한테 당연히 더 많이 주는 예.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총 가중입니다. 근데 항상 늘 시총 가중이 우리가 보통 미국에 투자할 때 스파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늘 거기에 많이 시총 가중이 좋았었는데 확실하게 작년 한 11월 이후부터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서 올해는 정말 제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시총 가중 결국 S&P 500 지금 지수는 여전히 그냥 플러스 겨우 내고 있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지금 동일 가중은 7%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미국 내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업종으로 봐도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연초 위에 보시면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보시면은 경기 순환 업종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잖아요. 예. 이쪽이 최상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방업종도 위에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도 상위권에 있어요. 예. 이걸 다 합쳐 보면 경기 순환 플러스 경기 방어 상당히 좀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통 우리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양 끝에 뜻을 동시에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시장에서는 확실히 선호하고 있고 다만 이들의 지금 시총 비중이 전체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3%, 2%, 5%인데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빅테크가 있는 기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은 저 아래쪽에 다 지금 시장보다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 개야 빅테크가 있는 그 업종 세 개를 다 합쳐보면
5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진하고 나머지들 조만조만한 업종들이 엄청난 성과를 낸도 불구하고 그 대형 업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총 가중은 거의 제로인데 그걸 N분의 1로 투자한 동일 가중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굳이 미국 투자를 그래도 서학개미 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 가중으로 여전히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에서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학개미 분들이 있다면 하셨습니다만 통계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돈이. 여전히 이 와중에. 네. 뭔가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한참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연한 게 이게 관성이란 게 있는데 14년을 미국이 제일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타이밍상 기가 막히게 탁 맞춰갖고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학개미 분들도 좀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자료는 마음이 아파서 안 갖고 왔는데 마음이 왜요? 서학개미 ETF라는 거 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뭐 분기 한 번 정도 가장 아까 말씀드린 많이 투자하는 2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네. 서학개미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 연초 대비 거의 한 9%, 마이너스 9%예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시총 가중 그냥 스파이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보합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만 모아서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9%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그냥 지수만 투자해도 네. 40%가 넘는데 지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 모아놓으면은 마이너스 9%니 사실 그 투자하고 있는 분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정말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왜냐면 여기저기서도 저도 이제 질문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유턴, 국내로 유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 군데서 물어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뭐 수혜, 혜택 뭐 이거 뭐냐 먼저 이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분들도 지금 상대적으로는 결국은 성과, 수익률에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늘 보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도 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도 계속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 또 뭐 월가든 여의도든 뭔가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 뭐 우리 기억에 있잖아요. 뭐 태조 이방원 해갖고 막 족보가 이상해지든지 엄청 잘 만들죠. 조방원 그러든지. 네. 뭐 정화조도 있었잖아요. 정화조는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았는데 있었고 정화조가 뭐였죠? 정유화학 조선이었나?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차화정 있었고. 차화정, 네. 차화정 그런데 정화조는 있긴 있었지만 있었어요, 정화조.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정민이란 또 나름 앵커가 만든 시브롤도 있었고. 시브롤이란다. SBR. 반도체 바이오. 제가 고품격으로 로봇. 이렇게 돌렸는데 소장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금? 등등이 있었는데 요즘 또 나오는 얘기가 또 할로. 할로 맞아요. 할로. 네. 뭐 할로. 그래 뭐였지? 어제 했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로우, 예, 영어예요.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건가요? 하이 에셋 프라이스 그리고 로우. 맞아요. 예. 하이 네. 에셋 프라이스. 하이 에셋에다가 예. 자산 가치는 높고 예. 그다음에 진부와 노후화는 낮다. 그 O가 어려운 단어였어요. 예. obsolescence인가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저희 또 모닝벨에서도 오면서 이렇게 또 자막 보니까 우리 또 임선우 또 아나운서가 또 열심히 또 설명해 주던데 그 말 같아요. M7 기술주 이쪽으로 막 열광하던 게 지금은 뉴욕 시장의 결이 좀 달라졌다 하는 그 얘기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맞습니다. 이른바 무 경제 관련 쪽으로 네, 움직인다. 네, 네, 뭐 네. 이렇게. 뭐 월마트 이런 애들이 막 날아가니까. 그렇죠. 뭐 예, 기어. 맥도날드, 네, 기어 같은 거. 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 조금 추세적으로 갈 거냐, 이것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 작년 제가 가을경인가 여름부터 예. 그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M7들의 소위 그 현금 흐름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시장 평균보다 그걸 넘어섰다 M7 네네네. 업종이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제 소위 봉이 김선달 네, 예. 그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원래 M7 종목들이 돈을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그래서 마진이 상당히 좋은
현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영업이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되게 높았었는데 네. 지금 AI 전장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일명 개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맞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소위 자본 지출이 너무 심해지고 이전에 그 소위 명품주로서의 그러한 원래 시장이 좋아했던 그 장점들을 다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한데 여기는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려면 M7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주가 못 올라오고 그냥 재미없었던 분야는 그럼 차라리 지금 따박따박 돈 버는 대로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말씀 주셨던 할로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또 한참 그 드로켄밀러가 어느 쪽에 투자를 했는지 약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로 보면 브라질 쪽, 그래서 신흥국 쪽 얘기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투자자 어느 나라든 홈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홈바이어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국 편향주의 그렇게 그렇죠. 예.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소위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도 아니죠. 미국인들은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자막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뭐 자기 영화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영어로 다 하게 하려고 하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미국 투자자들은 특히 미국 주식만 했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드러켄밀러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지난 30여 년간 매년 30%씩 예. 쉬지 않고 수익을 냈다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자산운용사들은 분기에 한 번씩 자기의 포트폴리오 교체된 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45일 지나서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바뀐 그러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의미 있게 바뀐 것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소위 AI 대표주들 중에서는 알파벳은 비중을 추가로 더 확대를 했고 메타는 아예 편출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양쪽에 확실히 큰 차이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벳이 결국은 그 소위 제미나이로 잘하고도 있고 자체 칩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알파벳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이하게 신규 편향한 게 금융업. 맞아요. 예, 이게 사실 근데 이거 연초 이후 성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간밤에도 좀 별로였고. 트럼프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가 왜냐면 카드 뭐 금리 뭐 상한제 예, 한다, 예, 뭐 예. 모기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눌려 있지만 사실 금융업 자체는 상호 장단 급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이라 금융업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마 는 것 같고 의미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동일 가중. 네. 동일 가중을 의미 있게 넣었습니다. 지금 순위가 네 번째로 비중 많은. 그러니까 지금 독특하게 는 거죠, 사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지수 투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동일 가중을 넣었다는 것은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넣고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네네. 근데 브라질을 집중 투자했는데 신흥국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신흥국 투자를 했는데 ETF, 소위 R 주식도 투자를 했지만 ETF 콜 옵션도 추가로 샀으니까 그러네요, 저기. 예, 레버리지까지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브라질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브라질이 지금 연초 대비 2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투자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 자체는 원자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소위 원자재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에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뭐 어떻게 만들었냐 미국 자국 내에서는 어디를 집었냐면 알코아를 편입을 신규로 했습니다. 알코아는 대표적인 알루미늄 네.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신흥국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소재도 상위권에 있었던 거 맞죠? 소재 업종이. 그런 결을 다 같이 하면서 드러켄밀러가 상당히 색깔을 좀 바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에 좀 덜어낸 게 TSMC 많이 들고 있지만 비중을 좀 일부 덜어냈고 AI 밸류 체인에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뺐어요. 뭐 몽고DB 이거는 이제 피해 업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소위 소프트웨어니까 아예 편출해 버렸고 암도 있고 비스트라 에너지 그다음에 샌디스크 편출 아까 말씀드린 메타도 편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AI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비중을 조금 꽤 줄여나간 편이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기술과 관련된 텍과 관련된 투자는 확실히 웨이트를 줄이고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좀 중후장대하고 올드한 뭐 이런 네. 쪽에 투자를 네. 늘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켄밀러의 그런 포트폴리오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와 6,017포인트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단숨에 또 금방금방 또 바뀝니다. 5,978 다시 또 6,024.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1,174로 0.8% 상승이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1,000원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유가 97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14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1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4만 8천 원. 기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 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만 600원,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예상치 유가 21만 4,500원, 삼천당제약 61만 6천 원,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73만 5천 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1.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만 8,700원, 케어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는 지금 예상치 유가 5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개장까지 이제 8분가량 남았는데 관건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행보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는 6,000선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소장님은 이제 예. 개장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옆에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갖다가 늘 그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잘하는 정민앵커 보고 신기했는데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 6천 돌파에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데요. 그럼요. 지난 월요일 오후 머니플러스에서만 해도 네. 머니쇼 플러스에서만 해도 얼추 한 5,940 어라운드가 네. 또 중요한 저항선이다 이런 소리를 갖다 했더니만 네. 바로 다음 날 그냥 네. 됐고요 하면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요? 네. 다시 짚어보니까 한 6,300?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한 어디가 좀 저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그렇게 주시면 얘기를 좋을 것 해야 되겠죠.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민앵커 어머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 생각했던 20만 원에 왔을 때 파시느냐.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예. 아니야 내 20만 원 그 정도까지 오면 내가 팔려고 했지만 지금 이거 보니까 30도 가겠는데 해서 다들 다시 또 마음이 바뀌시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20만 것 원이 같아요. 안착이 되면 이제 다시 출발이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거나 우리 기관 순매수로 잡히든 어떻게 잡히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개인 돈이거든요. 맞아요. 수고만 봐서는 외국인이 사지는 않고 이제 우리 개인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라서 오늘 6천 근방에서 장중 변동성은 꽤 크지 않겠나 싶고 네. 이따 뚜껑 한번 열어보죠. 근데 아까 우리 송재긴 대표님께서 드러큰밀러의 포트 변화를 갖다 설명해 주시는데 확실히 확인되네요. 제가 최근 들어서 브라질 이제 세계 증시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브라질이 작년 한 4분기부터 막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도 우리 무슨 박스피처럼 헤매다가 고점 이게 막 날아가길래 뭐지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건 누가 사지 싶었는데 선수가 나오네요. 우리 하이닉스도 블랙록이 5%까지 채우니까 이제 또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까지 오는구나 하는 정도인데 드러켄밀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저 이름과 저 얼굴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가 1992년에 영란은행 박살낼 때 그때 오른팔이 드러켄밀러였고 네. 드러켄밀러가 스콧 베센트 지금 미국 재무장관을 갖다가 직접 뽑았고 그래서 거의 아버지처럼 멘토로 평생 모시고 있고 드러켄밀러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패밀리 회사 만들어서 지금 그 돈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 파트너가 케빈 워시고 네. 그러면 미국의 통화정책 연준의장
미국의 재정정책 재무장관 다 드러켄 밀러 앞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드러켄 밀러 사단. 예,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예. 드러켄 밀러 위로 올라가면은 또 조지 소로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진짜 불구대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소로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2025, 2026. 세상 참 묘하네요. 근데 드러켄 밀러가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돈 굴리는데 진심으로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네.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그 페덱스 얘기도 좀 간단하게 좀 나왔었는데 이거 사실 또 대표적으로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페덱스 포함해서 최근에 운송 지수가 괜찮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글로벌 제조 PMI가 상당히 지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 앞에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그것의 통화 정책, 통화 완화의 효과가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타나면서 또 이 그 전반적으로 제조 PMI도 좋아지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으로 몰갈 그러한 물량들이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 좀 더 활성화되면서 또 확실히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페덱스가 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결국 경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살아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환급 소속노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그거는 미 정부 상대로 이미 줄 서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예, 왜냐면은 이미 한 1,700개의 기업이 줄 서 있고요. 줄 서 있다. 이거 얘기는 이제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페덱스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도드라져서 이제 나타난 건데 예. 사실은 그 잠재 참여 기업은 30만 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어쨌든 이 관세를 낸 기업 수를 다 합치면은 30만 개나 되니까 미국 기업으로는. 근데 여기에 그 힘을 불어넣어준 것은 뉴욕 연은이죠. 뭐냐면 그 보고서를 냈는데 예. 아시겠지만 그 지금 관세의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낸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이번만의 그 연구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연구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예. 작년 가을부터. 예. 그래서 백악관이 되게 불편해하는. 아주 케빈 헤셋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 네, 리포트 쓴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관세가 그러면 이대로 끝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게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무역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숫자도 다 외워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파가 날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 비상 경제 고난법. 네. 이번에 그걸 갖다 이파라고 읽으시는구나. 네. IEEPA. 예, 이파. 어디선 또 아이파라고 하고. 예. 뭐 이파가 아니고 이파죠. 그러네요. IEEPA.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에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 소장님 화면에 안 나죠. 소장님 표정 보고. 아, 웃은 그래요? 거예요. 예, 표정. 야간 건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당장 10%, 15% 얘기하는 것을 들어온 근거는 122조입니다. 이게 197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 국제 수지 적자가 날 것에 대한 대응법으로 그 당시에 만든 건데 1974년이면은 네. 75년 8월에 닉슨 쇼크니까 74년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고정 환율에 71년도가 닉슨 쇼크고요. 죄송하네요. 예. 71년이 그러네요. 71년 8월 15일. 그러네요. 네네. 예. 날짜가. 맞아. 71년 8월 들어오잖아요. 15일 맞아요. 예. 그거는 예. 그런데 8.15. 71년이네. 예. 어쨌거나 그 이후니까 고정 환율 제도 시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어쨌거나 문제는 너무 캐캐 묵은 법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도 처음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던 맞아. 시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문화된 건데 일단 들고 온 거.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상호 관세, 보편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최대 15%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요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봅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25일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개장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3월에 그때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찍었던 지수 저점을 확인해 보니까 1439.43, 뭐 1450이라고 대충 치더라도 야 이게 그래서 1500이라고 넉넉히 보더라도 이게 6000이라고 하는 4배 이상의 지수가 오는데 채 6년이 안 걸렸습니다. 예, 지금 나옵니다. 6022.70포인트, 70포인트에서 1% 넘는 상승 출발이고요. 코스닥도 1173.75, 0.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를 막 돌리시는 소리가 들려서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000 시대 개막입니다. 안착이 중요합니다. 8천 가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뭐 안착 걱정 안 해도 소장님이 됩니다. 개장하는데 왜 제가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미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화면으로 뚫고 들어가신 이 줄 얼큰이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시가통의 상위 종목 좀 시초가 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상승합니다. 20만 4,5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101만 5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3.4% 상승합니다. 54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이고 SK스퀘어가 2% 상승합니다. 63만 원. 기아도 2.7% 상승합니다. 17만 8,800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만 2,1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22만 8,000원으로 1%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통의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6% 상승합니다. 17만 1,100원이고 알테오제는 약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삼천당제약은 0.4% 지금 상승세 61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올라갑니다. 73만 2천 원이고요. ABL바이오가 0.9% 하락합니다. 코오롱티슈진 9만 5천 원 1.3% 내림세고 리노공업은 올라갑니다. 9만 8,200원. 케어젠 0.8% 상승 중이고 HLB는 5만 2,200원으로 0.7%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032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역시 반도체 쪽이죠. 뉴로모픽 반도체 쪽도 좋습니다. 지금 네페스가 5% 상승 중이고요. 18,630원. 그밖에 에이즐랜드, 네페스아크 다 상승세고 뭐니 해도 이제 삼성전자 가 지금 올라가고 또 SK하이닉스도 상승 중이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MLCC는 오늘도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5% 상승합니다. 6만 3천 원이고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그리고 삼성전기 3.5% 상승으로 46만 2천 원. 아모텍 2.8% 올라가고요. GIS도 2.5% 상승세, 아바텍도 2.4% 올라갑니다. MLCC까지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력 쪽 그리고 전선 쪽도 좋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가온전선이 지금 16% 급등 중이고요. 일진전기, 재룡전기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지금 HD현대 일렉트릭도 1.4% 올라가고요. LS일렉트릭도 76만 2천 원으로 2% 상승. 효성중공업도 283만 1천 원으로 2.7% 올라가고 일진전기도 9만 2천 원으로 11% 급등합니다. 한전산업, 대한전선 다 올라갑니다. 오늘 전력, 전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좋은데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이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또 원전 쪽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도 2.8% 올라갑니다. 그밖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DLENC, 삼성물산은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좋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4,85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656억 원, 기관은 1,26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87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688억 원, 1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90전 하락한 1,441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6,000선을 넘어서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네. 개인만 사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죠. 바깥 자금도 좀 들어오면서 그거 하면 좋겠는데 환율은 또 1,440은 크리티컬한 데서 또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저기 이거 이런 내용은 국내에서 우리 송 대표님이나 뭐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인데
준비해 오셨네요. 네, 이게 네. 지금 갑자기 무슨 뭡니까? 뭐 AI 디스럽션, 뭐 AI 디스토피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을 이렇게 막 급락을 하고 하니까 이거 엔트로픽이 다 잡아먹겠다.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또 불을 붙였던 게 이 지난 그저께 나왔던 요 시드니 리서치의 보고서고 네. 그렇게 뭐 유명한 뭐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독립 또 리서치죠, 여기. 그랬더니 또 네. 엔스로픽이 살짝 또 태도 바꾸네요. 우리가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다 서로 이렇게 같이 공생하려고 협력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부터 시작된 이제 AI 피해주 찾기 그것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던 예. 현상이죠. 그래서 예. 소프트웨어 지수가 거의 30% 빠지고 뭐 어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생각은 AI 발전으로 유토피아가 열린다. 그리고 뭐 샘 알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일할 필요 없어. AI가 다 잘해줘갖고 돈 생산성 높아지고 돈 보면 우리는 거기서 기본소득 같은 거 받아갖고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우리는 여가를 즐기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샘 알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다녔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될지는 좀 지나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지금 그것이 중간에 AI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제 선별해야 된다. AI 차별화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피해까지 완전히 온 거거든요. 네. 위기 심지어는 이제 이것의 종합판이 시드니 리서치의 소위 경제 위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러면 심각해진다. AI 발 위기론이에요. 예, AI 때문에 예,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건데 그 논리는 아마 이제 어제 신문에 많이 그 기사들이 정리가 많이 돼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AI가 값싸게 사람들을 대체하니까 특히 사무직, 소위 화이트 칼라들을 대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국의 소비로 다 돌아가는 GDP의 70%를 소비가 잡고 그 70%의 또 70%를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이 하는데 왜냐면 미국인 제조업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다 실업되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비를 못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집도 내다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자산 가격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사실은 나타나서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금융 시스템에까지 리스크로 위험으로 주택 시장 발로 네. 또는 이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부의 효과가 플러스가 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 이제 뭐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책은 항상 이럴 때 항상 좀 뭐랄까요. 정쟁. 미국도 사실은 요즘은 워낙 뭐 의원들끼리 많이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기하지 않겠느냐. 정책이 예. 나오더라도. 예. 이제 이런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곱하기 해갖고 다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논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반박들이 다 돼요. 근데 아하. 반박들이 다 되는데 결론은 여기에 왜 시장이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여기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온 것이 지금 그러니까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그 다음에 마스터나 아멕스 같은 그런 카드 관련된 회사들 되게 단단한 데인데, 그다음에 이제 중개 업체들 도어대시니 우버 같은데 거기다가 여기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지만 또 나온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사모 대출하는 데들, 네. 사모 신용 대출하는데 뭐 블루 아울 같은데 예, 뭐 예.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결국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쪽발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건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거에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사실은 포장을 해서 소설, 이거 직접 한번 다 읽어보시면 소설 같아요, 사실은. 예, 약간, 거의 느낌이. 약간 이거 뭐 백투더퓨처 분위기로.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다. 예, 2028년 6월 30일에 쓰는 보고서처럼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반 후에 시작되는 건데 예. 어쨌거나 이런 걸 저 한마디로 딱 뭐라 했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네. 긁혔다.
긁혔다. 우리가 보통 긁혔다고 예,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원래 아무리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공격하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논리적으로 안정적이면 그거 안 긁힙니다. 사실은 네. 반응도 안 하고 시큰둥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불안들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보다는 시장이 그만큼 특히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불안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 자체가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울고 싶은데 밥 때려줬다고 또 예, 표현을 예. 하지만 확실히 미국의 지금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면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는 좋은 거는 수혜 국가로는 한국과 대만을 콕 집었습니다. 꼭 집었어요. 예, 콕 집었습니다. 네. 한국 대만을 콕 집었고 피해 국가로 아까 말한 대표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인도는 왜냐하면 이제 저가 인력으로 IT 네, 소프트웨어 예.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콕 집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보고서가 어제 사실은 좀 조정받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데 또 하나 일조한 거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시장 확실히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양시장 좀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 포모 현상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이제 갖고 계신 분들대로 좀 약간 불안한 심리도 있단 말이죠.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래 이제 그 이럴 때 항상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그 막 쫓아서 사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예, 예. 올라타게 되고. 근데 항상 이제 그럴 때 이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네. 오히려 그럴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지금 만약에 진입을 못 하신 분이라면 이제 나눠서 살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워낙 단기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이게 라운드 넘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예.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숫자, 뭐 5천, 6천 이런 라운드 넘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대외적인 그런 변수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한국에 조정이 온다면 이거는 국내적인 이슈보다는 미국발일 거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상황 자체가 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늘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시려고 한 분들은 좀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관점에서 계속 좀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꽉꽉 채워가면 그러니까 소위 꼭지까지 다 먹고 싶은데 이럴 때 약간 좀 비우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조금은 벌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고 현금을 조금씩 마련해서 그 사이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옮겨간다거나 네. 또 내지는 그걸 기다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럴 때 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또 좋은 그런 방법. 그래서 네. 양쪽이 더 다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늘 그랬지만 배 아픈 거를 잘 다스려야 되고 너무 또 이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실히 저는 그거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때 도구 선생님 그 말씀이 첫 결혼 기념일에 그냥 짜장면만 사주고 가거라 했던 그 말씀. 처음부터 명품 스카프니 뭐 이런 거 했다가는 감당 안 될 거다 너희들 이러셨는데 그때는 뭐 명품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비유컨대 이제 뭐 6천을 넘어가도 감동도 없고 1% 가니까 그냥 강보합 정도로 느껴지고 한 3%는 가야 뭐 그래도 상승 같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세를 보니까 6천 가면 뭐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이런 와중이고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아침에 한간 소리입니다만 샘 알트만 너희들 일하지 마. AI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내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거 굉장히 천박한 사고예요. 인간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초호화 크루즈에 있어가지고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그 기름진 음식을 늘 먹고 늘 운동하고 영화 보고 수영하고 1년 한 그렇게 살아보라 하시죠. 돈은 다 정부에서 주니까 그거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사람이. 예. 뭐 그런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사상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는
저는 디스토피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좀 힘들더라도 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조금 쉬는 거 그게 진짜 달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줄지도 줄지도 불분명합니다. 몰라요. 예. 네. 예, 그러네요. 가시기 전에 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 좀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좋다 이런 지금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나라별 포트폴리오도 좋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드러켄 밀러를 보여드린 이유가 예, 제가 예, 사실 예.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더 대단한 투자의 대가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했는지 일단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배터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화학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종은 다 화학으로 분류되거든요. 사실은 뭐 소재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방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을 분명 가지셔야 된다. 그쪽 원자재. 부분. 네. 그쪽으로 지금 금은이 급락했다가 또 다시 좀 그래도 또 안정세를 예. 좀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귀금속 포함해서 그런 산업금속 관련된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포트폴리오는 좀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는 확실하게 우리 고유의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상법 개정안 지금 3차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네.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안 해갖고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것 자체가 저 PBR 종목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그 안에 갖고 있는 자산이 괜찮은 현금 자산이든 뭐 갖고 있는 무슨 토지가 있든 뭐가 있든 기업들 중에 오래된 기업들은 자산이 많은데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저 PBR인 거잖아요. 네. 0.23배짜리도 아직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0.5배 미만도 아직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소영 법안대로 그 이소영 의원의 법안대로 0.8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면 그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종목들을 사실은 찾아내셔서 사실은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가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 엄청 이제 모멘텀이 좋은 분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좀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딱 떨어지는 숫자 라운드 픽인 6천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지고 있는데요. 0.5% 오름세로 6천은 반납했습니다. 5,996선 가리키고 있고요. 한편 코스닥은 하락합니다. 0.3% 약세 1,161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367억 원 팔아내고 있고 어제 대거 순매수했던 기관 역시도 3,1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8,32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3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37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쪽,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 그리고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선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가온전선이 두 자릿수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5.5% 급등하며 거래가 12만 2,900원이고요. 일진전기가 12.2% 오름세로 92,200원, KBI 메탈이 3.6% 강세, 거래가는 2,600원입니다. 또 대원전선도 2% 오름세로 6,640원대 거래되고 있고 대한전선 0.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대신증권이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베테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는데요. 원전주 상승합니다. A프로젠이 13.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8.51% 강세로 8,810원대, 광명전기가 3.8% 강세로 1,6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한전산업이 5.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6,300원이고요. 현대건설도 7.5% 뜁니다. 거래가 149,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황 반등 기대감과 또 원전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건설주 주가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건설이 9%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8% 넘는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원. HDC 현대산업개발이 2.3% 오름세로 2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2.4% 강세, 거래가 23,800원이고요. DLENC까지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52,4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AI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미국에서 AI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결국엔 AI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피지컬 AI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쪽에서는 시메스가 8.8%, 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38,350원이고요. 오늘 기아가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6% 급등하며 193만 3,800원, 현대오토웨버가 9% 강세로 거래가 47만 2천원입니다. 또 슈어소프트테크가 5.9% 강세입니다. 거래가 8,630원이고요. 현대차도 5%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만 원대에 거래됩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6,000핀을 돌파했고 이제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건 6,000을 지켜내느냐입니다. 장중에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어쨌거나 6천을 갔다가 올라선 날입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현물 매도세는 커지고 있고 그만큼 또 개인은 지금 벌써 8,700억이네요. 순매수가 거래소에서만. 시장 상황은 지금 한번 진단하신다면은. 네, 뭐 일단 기분 좋게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싶고요. 이제 돌파한 이후에는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예. 다시 한번 6,000포인트 위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올라오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로봇 밸류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뭐 종목들 좀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웨이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최근 2,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살짝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만 전자, 100만 닉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만 원과 100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격대가 열렸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가 지켜지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 10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5만 원이나 8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푸트에서 비중이 초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100만 원어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EPS의 추이를 고려해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오늘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계속 좀 연속성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증권사에서도 나온 레포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EPS를 18만 원대로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고요. PER 기준으로 9배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15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7년도까지의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PER이 8배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10배를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EPS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은 좀 걱정이 돼요. 여기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언제쯤 나올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받아주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랠리가 나왔을 때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과 100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실적에 기반을 한다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도 좀 비슷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EPS 기준으로 2만 3천 원 정도의 EPS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PER을 13배 정도 준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3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분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서 뭐 대한민국에 투자라는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 신흥국 중에서 약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 ETF 분배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부터도 몇십 프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제가 단언기는 어렵겠지만 주가의 그 속도 자체는 좀 조절이 되겠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뭡니까 공매도 대기자금 소위 이제 그 대찰거래 잔고 이게 사상 최대치라는데 이 얘기는 결국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된 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에 이 지수 올라오는데 이 숏세력들이 계속 숏스퀴즈를 당하고 손절당하고 이러면서 올라온 것도 크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 이러다 이거 진짜 지수 7천 8천 가는데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네, 뭐 방금 역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매도 함부로 치다가는 이 개미들한테 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대체 잔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50조 정도 되는 것 150조. 같은데 이거는 수치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한 바로는 150조입니다. 네네. 근데 이 150조라는 대차 잔고가 대차 잔고를 늘린 다음에 공매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 예. 대차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기 예. 때문에 무조건 요 물량들이 공매도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도 공매도 대기 자금도 최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맞는데 밀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시 네. 자체가 밀리면 그걸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명분은 되는데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자고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M7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심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치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건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려보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오면 우리가 손절매를 하죠. 이제 손실을 확정 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뭐 쇼커버도 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쇼 스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매도했었던 물량들은 오히려 매수 세력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묻지마 매수죠. 그렇죠. 가격 불문 사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 밀리기, 2%, 3%도 밀릴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가 필요한데 현재처럼 뭐 6,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견조하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히려 외부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트럼프와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그 물량들은 오히려 매수세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 자체가 많은 것은 부담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ESS 쪽 2차 전지가 좀 시세를 내더니 아무래도 삼성 SDI를 필두로 또 오늘은 보니까 또 현대차 그룹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섹터 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예. 경우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네. 못 올라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내용들, 뭐 재무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고체 쪽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으로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쪽에서 뭐 철지 법안이라고 해서 철지요? 차지 법안이라고 해서 차지입니다. 차지. 예. 죄송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차지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ESS와 관련돼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예. 내용들이 배터리 셀이라든지 모듈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S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따른 반사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2차 전지를 볼 때는 ESS 쪽과 그리고 전고체 쪽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2025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전기차 판매량보다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배터리 납품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가 뭐 100% 성장을 했는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50%를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배터리 쪽이 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반도체가 많이 밀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밀리면 2차 네. 전지도 같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독자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 쪽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아가 현대차보다 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기아가 배당 쪽에서는 더 메리트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가 현대보다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 대한 이렇게 좀 판로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미국 쪽 공장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뭐 모범생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다 공장을 짓고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관세에 대한 가장 악재성 구간들은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그동안 많이 받았었던 저평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조업체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과 지금 자율주행 쪽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양사 모두 다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기아도 뭐 현대차를 따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보다는 완성차 기업들이 좀 더 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안 보이네. 거래 중지라고 나오는데 뭐요? 현대 ADM 바이오?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걸로는 뭐 이제 사명도 변경한다고 무슨 네. 어려운 아파트 이름 같네. 페니트리움 바이오 사이언스? 예. 그죠. 사명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현대 ADM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임상 수탁 시험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수탁? 그러니까 CRO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예. 이 기업이 이제 뭐 신약 개발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재무가 자꾸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뭐 암과 관련돼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뭐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기업이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순식간에 예. 한 달도 안 돼서 5배? 예, 주가가 5배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던 기업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사명 변경을 하고서 신약 쪽에 대한 개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올라왔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급등해서 지금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예, 거래소에서? 맞습니다. 네, 너무 주가 변동성이 빠르게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위험 종목, 거래 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좀 빠르시거나 매매를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7%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3월 달과 4월 달이 되면 또 우리가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빨간색 표시들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대형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 투자가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한참 지난해 이제 한 3, 4분기 때 핫했던 비만 치료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 1112 얘기 많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오죽하면 지금 위고비 가격도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 그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좀 길목지키기 차원에서도 봐도 괜찮은 건지. 네, 알려주세요. 일단 뭐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당뇨 쪽이 그래도 성장성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몇 개 보면 일단 네. D&D 파마텍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서서히 저점대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고 이제 가장 후발주자라기보단 주가 흐름이 가장 늦게 나왔었던 기업 중에서는 G2G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만 당뇨를 막으면 우리가 비만을 완화시키면서 막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서 제가 뭐 현대 ADM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저는 3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캐파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쪽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3월 달에는 재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데 이거 건설주 언급하시는 저 증권가 여의도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진짜 건설주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실적이 받쳐줍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뭐 돈 벌 일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최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기업들이나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순환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주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 원전주가 아니라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현대건설이 지금 12%예요. 예,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5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PR이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수익성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PR이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보니까 1.9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지금 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회사가 원전 쪽에 대해서 큰 기술력,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가스터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이 원전과 관련된 이 핵심 분야를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60조고 현대건설이 15조라고 한다면 다들 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어쨌든 그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원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방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현대건설이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조정이 좀 나올 때는 건설주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이라든지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정도가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선순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현대차가 그동안 제조업체로서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다가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평가를 받는 명분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이 붙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원전이라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평가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건설주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환유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있었지만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정말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이런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선순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원전, 뭐 건설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앞서 소장님 말씀대로 뭐 파죽지세로 예.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차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 네. 어떻게 좀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네.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 아. 그래도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에 있는 게 글쎄, 뭐냐라는 좀 것을 싸 많이 보이는 여쭤보시거든요. 쪽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거죠. 말씀드려요. 너무 죄송하지만 좋은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당장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차트상으로 부담이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ETF 상품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해요. 네.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ETF를 말씀드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정상인데 네. 최근에는 또 ETF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이끌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수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특정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네, 들어가지고 예.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ETF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지수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지수 플레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차차 종목별로 좀 더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살짝 부담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버텨줬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지금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지금 6,030선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이고 그나저나 오늘 소장님 좀 힘드시죠? 힘드네요. 중간에 일어나실 타이밍을 놓쳐서 아유, 도가니가 녹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만 늘어나면 좋죠. 그래요. 네, 예. 오늘 의미 있는 날 또 계장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